이거 왜 물어볼까? 도대체 중요하긴 한 걸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자,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주제는요, 자네 혹시 뭐 궁금한 거 없나? 질문할 거 없나? 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왜 물어볼까? 도대체 중요하긴 한 걸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왜 물어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사실 마지막 할 말이랑 거의 비슷해요. 면접이 끝나가는 자리에서 마무리하기 위한 질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질문할 거 없어요 라는 질문은 면접의 맨 마지막 단계, 후순위 단계에 나오기 때문에 평가가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중요하긴 한 걸까? 여러분들 실제로 실무진 면접에서는 일단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무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잖아요. 과장이라든지 차장급.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면접자 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면접관은요, 그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뭔가를 질문했는데 답변을 하면은 그 면접관 1이 나한테 답변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나한테 답변해 주는 거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면 공식석상 같은 이런 면접 자리에서 뭔가를 대답해 준다는 거는 실무진 입장에서는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진 면접에서는 질문할 거 없나요? 라는 질문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들어온다 할지라도 실무진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 중간중간에 대부분 평가를 하고 있는 손동작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거의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부담을 좀 내려놓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실무진들이 회사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임원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조직과 회사원들, 다른 사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가능하신 분들이겠죠. 회사의 방향이나 전략을 만들고 회사의 비전을 수립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임원 면접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게다가 실무진들 같은 경우는 들으면서 계속 체크를 하지만 임원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듣고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평가가 중간중간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듣고 나서 평가가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어찌 보면은 이 면접을 마지막으로 뒤집을 만한 히든카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 대체 뭘 질문해야 될까요? 자, 우선은 개인적인 질문이나 직무적인 질문은 피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질문들, 예를 들면 연봉이 얼마예요? 휴가는 얼마나 되나요? 이런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기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조직에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직무에 대한 질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무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왜 해요? 뭐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들은 이 직무나 회사에 오기 위한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찬스로 쓸 수 있는 기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직무의 로열티나 관심사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원분들은 회사에 대한 방향성이나 비전을 제시하고 만들어가는 전략을 수립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즉 임원들의 관심사와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의 로열티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게 베스트겠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관심 있고 호감 가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관심사는 아무래도 그쪽에 치우쳐져 있고요. 뭔가 신나서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더 얘기하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을 하든지 그분이 답변하기 편한 질문을 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 두 번째는 내 직무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 직무자로서 관심이 있을 만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를 하게 된다면 내가 왜 지원하는지 그리고 이 기업에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줄 수가 있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 외국계 보험사에 마지막 면접을 보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똑같이 질문할 게 없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지금 그 임원은 CFO고요. 미국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관심사도 캐치해야 되고 그리고 내 직무에 대한 로열티를 보여줘야 되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최종 질문에서 미국인 입장에서 어떤 한국의 보험 시장의 매력을 보시고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됐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저 또한 한국 보험 시장에서 계속 일해 나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을 알려주시면 정말 제3자 입장에서의 시각을 알 수도 있고 저 또한 발전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CFO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런 거를 한국인이 물어본 경우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신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면접 시간이 총 10분이 주어졌었는데 5분은 질의응답을 했지만 나머지 5분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걸로 끝났대요. 최종 면접이 거의 10대 1이었는데 유일하게 합격한 한 명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자체가 물론 그 전 단계에서 이 친구 자체가 매력이 넘쳤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신나서 떠들고 나니까 이 면접 자체가 너무 분위기가 좋았고 이 친구가 정말 직무적 로열티가 높아 보이는 걸로 결론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 또한 이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잘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직무적 로열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임원분들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